제가 3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나 팔아서 무려 11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20개밖에 안 올렸는데. 저는 이 브랜드를 인터넷 상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 자, 아까는 이제 길거리를 떠돌았죠. 인터넷을 떠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네이버만 떠돌잖아요. 네이버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 키워드 찾는 프로그램. 좋아요. 효율적이죠. 근데 너도 나도 다 쓰면 그게 효율적인가요? 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효율적이라는 건, 자, 우리가 CS나 주문 처리나 뭐 그런 거는 효율적으로 최대한 하는 게 맞지만, 이 소싱이라는 분야는 효율적인 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마트 가서 상품을 찾는다고 해봐요.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앉아서 찾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남들이 안 하고 나만의 상품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뭐 저는 유튜브를 되게 좋아합니다. 유튜브를 만들기도 하지만 거의 저는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보는 거 말고는 잘 안 해요. 근데 유튜브에서도 머릿속에 항상 그 소싱의 스위치를 켜놓으셔야 돼요. 누구나 네이버에서 찾아요. 여러분들이 찾는 그 상품 데이터는 전부 다 네이버입니다, 그냥. 유튜브를 볼 때도 찾을 수 있어요.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냥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잠깐 한다고 막 좋은 상품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한다.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뭐 스타벅스가 떴어요. 그럼 여기서 스타벅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스타벅스에 팔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스타벅스 관련된 용품을 뭐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뭐 여러 개 막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뭐 스타벅스인데 너무 뻔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강아지가 떠요. 난 평소에 강아지에 관심이 없어서 찾을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 관련된 용품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한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이런 걸 보면서 이 사진을 뭐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커피 용품이나 이런 머그컵을 보면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만약 컵을 소싱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머그컵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게 예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거를 썸네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그냥 갖다 넣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뭐지? 이런 상품이 있나? 커피 그라인더? 커피 그라인더를 그러면 내가 구매 대행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또 커피 그라인더에 또 여러 브랜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브랜드를 파보면 또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지만 니체 제로 이런 브랜드가 있다. 뭐 수요가 있는 걸 찾았어요. 그럼 이거를 이건 또 영국이네요. 근데 영국이어도 미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럽 구매 대행을 병행해도 이렇게 찾았을 때 미국에 있으면 미국 거 올리고, 유럽에 있으면 유럽 거 올리고, 일본에 있으면 일본 거 올리고. 브랜드 소싱은 다 이제 비슷한 전략이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브랜드를 쳤을 때 뭐 비슷한 게 나오죠. 같은 브랜드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 유럽 거라서 아마 미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반대로 아마존에서 뜬 브랜드를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아무 상품이나 올려주지 않아요. 여기 이 상품을 왜 상위에 노출해줬을까요? 이 거대한 이 페이지가 정말 수백 개 있는데 이 상품 중에서 왜 이거를 가장 위에 띄워놨을까요? 이게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그럼 이런 브랜드를 또 반대로 찾아봐서 한국에서 수요가 있는지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찾으면 수요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봐서 또 좋은 걸 찾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말도 안 되게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지금 썸네일만 본 건데 영상을 보다 보면 또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게 시계를 봤어? 저 시계 뭐지? 구매 대행으로 팔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만약에 박명수가 어떤 옷 브랜드를 입고 있어요. 저 브랜드 뭐지? 난 처음 보는데 한번 찾아볼까? 물론 검색해서 대부분은 수요가 없는 거일 확률도 높아요. 찾아봤는데 이거 수요 없잖아.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경쟁력 있는 브랜드 상품이. 이것도 보면서 그냥 보면서 이 탁자 뭐지? 이 시계 뭐지? 물론 막 이렇게 너무 피곤하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도 이거를 막 신경 쓰면서 영상을 보진 않지만
이제 쉬고 있을 때 편하게 보다가 좀 특이한 게 있거나 괜찮은 게 있으면 이거 메모로 적어놔요. 찾아봐요. 그렇게 해서 건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뭐 이걸 보면서 강아지 옷이 예쁘다. 강아지 옷을 한번 찾아볼까? 여러분들이 백날 컴퓨터 앞에서 네이버만 뒤지고 있으면 창의적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거를. 근데 새로운 걸 찾아야 경쟁이 없고 상품이 오래 가요. 저는 지금 작년 2월, 그러니까 1년 전에 올렸는데 1년 전에 올린 게 아직도 팔려요. 왜? 남들이 안 올린 걸 올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두 개만 더 볼까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저도 찾는데 막 쉽게 찾아지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진짜 대충 조금 해보고 어렵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처음에 어렵죠. 저는 이거 봤는데 뭘 찾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셨는데요? 한 이틀 해봤어요. 이틀 해가지고 찾아지면은 누구나 부자 되겠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청소기 보고 뭐 이런 거 요즘 보면은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 보면 구매 대행으로 팔 수 있는 거 한때 유행이었거든요. 그게 박나래가 이런 이상한 아이템을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방송에 나왔는데 그게 구매 대행에서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뭐 청소기 같은 거 이 청소기를 꼭 팔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브랜드는 뭐지? 청소기 관련된 제품은 또 뭐가 있지? 그런 식으로 찾아라 라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쉬울 것 같죠? 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막상 해보면 잘 안 돼요, 처음에. 저는 이거를 1년 넘게 이걸 한 거예요. 1년 넘게 한 사람이랑 하루 이틀 한 사람이랑 같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걸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있겠어요. 그 경쟁력은 계속 쌓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상품 보는 눈이 있고 수요를 확인하는 그런 노하우를 알고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가게를 차릴 때도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찾는지 주식을 살 때도 요즘 어떤 게 트렌드인지 어떤 기업이 유망한지 다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가려고 하면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싱할 게 없다는 분들 많은데 제가 뭐 말씀드렸죠. 소싱할 게 없는 이유는 맨날 똑같은 작업만 하니까. 네이버 쇼핑, 데이터랩, 아이템 스카우트, 뭐 아마존 그냥 1위부터 500위까지 키워드를 보는 건데 그게 뭐 매주 바뀌니까 그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새로운 걸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안 하는 이유는 안 해봤으니까 어려울 것 그냥 막연하니까 그리고 귀찮으니까 솔직히 대부분 게을러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소싱할 때 이게 저도 이해를 하는 게 너무 지겨워요. 이 소싱이라는 게 하루에 3시간만 해도 너무 지겨워요. 근데 새로운 거 하려니까 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새로 시도하는 게 익숙해지면 또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가 자기만의 생각으로 시도하는 걸 굉장히 못합니다. 항상 시키는 것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만 연습하시면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고 실패한다고 이거 뭐 물건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 안 날라가잖아요. 그냥 올려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고 안 된 말고 또 시도해보고 해보고 하다 보면 돼요. 그런 것들이 또 쌓이면 거기서 또 새로운 시도 해보고 이거를 대부분 못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살면서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시게 되면 그냥 쑥쑥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거 키워드 프로그램 뒤져서 찾는 것보다 여러분들만의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부업셀러가 실패하는 이유는 시간이 촉박해요. 보통 퇴근하고 와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칭을 충분히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막 유튜브도 보고 막 영상도 보고 글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면 그냥 빨리 이 데이터랩에서 그냥 빨리 키워드 찾아가지고 상품 빨리 올리고 그거에 너무 급급해요. 초보셀러는 남들이 모르는 상품을 하는 것이 핵심인데 다들 남들이 하는 뻔한 방식만 대충 찾아놓고 나 하루에 200개씩 올렸어요. 여기 숫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 오늘 200개 올렸다. 정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물론 많이 올리는 거 중요해요. 근데 많이 올린다의 사실 진짜 의미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상품을 많이 올리는 것 자체가 시도가 많은 거니까. 근데 사실 숫자만 많은데 그거는 다양한 시도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숫자만 채운 거예요.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는 찾지만 사실상 그건 다양한 시도가 아닌 거고 많은 상품을 올려보라는 거에 진짜 본질은 다양한 시도를 해보라는 건데 그 핵심 포인트를 캐치를 못합니다.
저는 뭐 만약에 소싱을 한다, 4시간을 한다면 2시간은 그냥 서칭 시간이에요. 서칭. 떠돌이 서칭. 막 여기도 가보고 카페도 가보고 뭐 네이버도 뒤져보고 아마존도 뒤져보고 그리고 실제 상품을 찾아서 업로드하고 수정하는 게 2시간인데 대부분의 셀러분들은 여기를 생략해요. 거의. 그리고 여기를 엄청 빠르게 찾고 이 업로드하는 거에 집중해요. 숫자 채우는 거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도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장작을 여러분들이 패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0시간이 있어요. 누가 가장 같은 시간 안에 많은 장작을 팰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시간 동안 이것만 패는 거예요. 근데 효율이 안 생겨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장작은 2시간 동안 패더라도 8시간 동안 진짜 이걸 최상의 도끼를 날로 만들면 정말 효율적으로 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 업무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장작을 빨리 같은 시간에 많이 할 수 있는 거의 본질은 뭐예요? 이 좋은 도끼로 효율적으로 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중요한 고민은 하지 않고 그냥 행위만 하는 거예요. 행위만. 그러니까 숫자만 채우는 거예요. 숫자만. 10시간 동안 이걸 패봤자 힘만 들고 노하우도 없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 시간 동안 뭐 진짜 인터넷 찾아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또 이거 날도 갈아보고 최대한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실행을 하는 건데 대부분 그냥 처음부터 도끼질 하는 거예요. 이게 구매대행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되게 못했었는데 그냥 앉아서 시간만 채웠어요. 근데 진짜 전략을 제대로 짜고 어떻게 파야 되는지 그거를 연구를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게 한번 잡히면 그냥 무조건 따라잡습니다. 구매대행도 똑같아요. 그냥 그 행위 자체, 시간 채우고 상품수 채우는 거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세요. 이 구매대행에서 물건이 왜 팔리는지, 남들이랑 똑같이 했을 때 내가 과연 팔 수 있을지 정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방식은 말이 안 되는 방식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남들 하는 대로 대충 따라해서 월 1,000만 원 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모든 분야에 브랜드 상품이 있어요. 브랜드 상품은 우리가 쓰는 그 어떤 물건에도 거의 99%는 브랜드 상품이 존재합니다.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팔기 어려운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골프 용품 같은 거는 막 예를 들어 골프채가 있다고 해봐요. 골프채는 브랜드로 사지 노브랜드로 잘 안 사잖아요. 왜냐하면 골프 수요층 자체가 좀 돈이 많은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고객층인데 그분들이 싸구려 제품을 살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아니면 뭐 건강 기능식품 같은 것도 브랜드로는 할 수 있지만 노브랜드로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브랜드는 뭐 거의 모든 분야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노브랜드가 유리한 카테고리도 브랜드로 팔 수 있어요. 브랜드가 유리한 쪽은 노브랜드가 팔기 어려워요. 근데 노브랜드가 유리한 카테고리,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 가구 같은 거 그런 거는 노브랜드가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브랜드로 할 수도 있다. 브랜드는 사실상 거의 모든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브랜드 상품의 효율성을 좀 말씀드리면 브랜드 상품은 보통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가격대가 높은 게 좋아요, 여러분. 마진율도 중요하지만 가격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진이 중요한 거예요, 마진. 얼마 버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마진율이 50%예요. 내가 하루에 오늘 10개를 팔았는데 마진율이 50%예요. 밑에도 10개를 팔았는데 마진율이 20%예요. 그럼 이게 더 50%가 더 좋은 건가요? 아니죠. 많이 남는 게 중요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똑같이 10개가 들어오면 노동량은 비슷해요. 물건 구입하고 뭐 배대지 작성하고 근데 3만 원짜리는 10개 팔아도 마진이 50%가 돼도 15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근데 20만 원짜리 10개를 팔면 마진율이 20%밖에 안 돼도 4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제품이 거의 가격대가 높고 노브랜드 상품 자체가 저렴해서 사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죠. 브랜드는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있지만 그럼에도 노브랜드를 사는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에 사는 건데 물론 비싼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노브랜드 상품이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애초에 객단가가 높아야 우리가 같은 노동을 해도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건 같은 노동량 대비 수익이 중요한 거잖아요.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효율을 진짜 강조 드리는 거예요.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구매 대행의 목적은 결국 돈을 버는 게 목적이죠.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내가 한 노동 대비 수익이 많아야 돼요. 노동이 같은데 내가 노동을 하고 수익을 하는데 수익을 지금 높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을 올리면 되죠. 근데 노동을 올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무조건 너무 노동을 많이 하는 게 전 꼭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나는 진짜 하루에 3시간 자고 이랬다. 근데 잠 6시간, 7시간 자셔도 돼요. 깨어있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진짜 열심히 집중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 노동을 늘리는 것보다 오히려 노동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줄이는 방법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이 남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또 노동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8시간에서 노동해서 수익이 300만 원이에요. 내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해서 4시간으로 줄였어요. 효율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수익은 줄지 않겠죠? 근데 시간이 남죠? 이 시간을 늘리면 수익이 늘어요.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해야 내가 실제로 업무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시간은 똑같이 8시간이어도 원래 하던 8시간과 효율적으로 쪼개서 8시간 하는 건 다르다. 이렇게 시간 노동을 줄이면 결국 수익이 올라간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